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의 평범한 직장인 김영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남들은 너무 소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는 아주 큰 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을 때도 그런 행복한 미래를 당연한 것처럼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인 이하루를 만난 것은 5년 전의 일입니다. 친한 친구가 나에게 잘 맞을 것 같다며 소개해준 하루 씨를 보자마자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의기투합해서 사귀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아마도 첫날부터 나의 적극적인 대시 작전이 성공적으로 들어맞은 듯 했다. 그리고 사귄 지 2년째 되는 기념일에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우리는 딱히 싸우지도 않았고 결혼 생활도 순조로웠다. 한 가지 찜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밤마다 부부 생활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원래 하루가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는 좋은 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의 마음은 나와 같지 않았다. 밝을 것만 같았던 나의 결혼 생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날이었는데 나는 1박 2일의 출장이 예정된 날이었다. 오늘은 내가 없는 대신 처제가 숙박하러 올 예정이었다. 하루는 2살 아래 여동생과 매우 사이가 좋아 둘이 장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서로의 집에 머무는 일도 자주 있었다. 나는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처제가 빈 자리를 채워줬기에 마음이 든든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회사에 도착한 나는 출장지에서 중요한 자료를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귀찮기는 했지만 저녁에 조금 일찍 일을 끝내고 출장 가기 전에 집에 들렀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 안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처제가 벌써 와 있다고 나는 짐작했다. 내가 두고 온 서류는 침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실로 갈 필요는 없었지만 아내에게 인사만 하고 가려고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문에 손을 대려다가 나는 귀를 의심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을 뿐이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내였다. 나는 문 앞에서 굳어진 채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형일 씨가 좋은 남편이라고들 하는데 더 이상 나한테 설렘이 없다며 아내가 말을 이었다. 확실히 월급은 좋으니까 생활에 곤란할 것은 없지만 가정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아내. 처제와 아내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몰래 엿듣게 되어버린 것이다. 결정적으로 다음 순간 아내의 입에서 꺼낸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밤에 남편과 관계를 갖는 게 끔찍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랬다. 아내는 나와의 결혼 생활에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처제는 결혼 생활에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를 옆에서 달래고 있는 듯 보였다. 처제는 남편이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오히려 언니를 위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나는 방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동상처럼 굳어버린 것이었다. 잠시 후 하루가 화장실에 갈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문을 열었다. 설마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내는 흠칫 몸을 떨었고 한순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냐며 흠칫 당황해하는 아내의 모습. 아까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살피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는 아내는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대로 아내의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나는 서류를 손에 들고 집을 떠났다. 결국 나는 출장 동안에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마음이 가득했다.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아내는 나를 역겹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일이 나에게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출장 중에도 아내에게 몇 번인가 연락이 왔지만 전부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제 정신으로 아내와 대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내를 무시한 채 아내와의 대답을 회피했다.
아내는 평소보다 나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밤에도 가능한 한늦게까지 일을 해서 몸을 일부러 혹사시키기도 했다. 변해버린 내 태도를 보고 아마 아내도 자신이 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내는 답답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크게 질책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자신이 실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듯해 보였다. 아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며 나를 대하는 게 오히려 내 반감을 사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한다거나 혹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아내의 바뀐 모습을 보자 나는 더 화가 났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 내 양복 안에는 아내의 손편지가 적혀 있었다. 힘든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감동적인 내용의 편지였다. 지금까지는 받아보지 못했던 편지를 보며 예전 같으면 분명 나도 기뻤겠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속임수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생활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던 날, 처제에게도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를 교환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었다. 거기는 그날의 사과와 언니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처제의 사과 문자를 모두 읽어봤지만 나는 그것들도 모두 무시하기로 했다. 나는 대화도 무시, 연락도 무시, 밥도 무시하며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아내가 흐느끼며 사과를 해왔다. 오랜만에 동생이 와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넋두리를 하고 있었고 그냥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내 귀에 들어갈 줄 몰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에 부부관계를 거부했던 것은 내가 일이 바빠서 힘들까봐 자제했다는 것이다. 울면서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아내에게 나는 말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거짓말로는 나를 설득할 수 없었고 나의 마음은 이미 거대한 철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한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지갑에 넣고 있던 지폐를 모두 꺼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봐봐. 이걸로 만족하겠냐며 아내를 다그쳤다. 책상 위에 돈을 툭 놓고 나도 모르게 집을 뛰쳐나갔다. 밤에 번화가를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걸으면서 나는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밤에 부부 생활은 거의 없었지만 쉬는 날에는 함께 외출하기도 했고 사이좋은 부부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는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자며 저금했던 것조차도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아내는 저렇게 누구를 욕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내가 모르는 본성이 있었다는 게 가장 충격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는 그녀와 더 이상 함께 살 자신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동생과 남편들 뒷담화하면서 흥이 올라 과장되게 말해버렸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평소에도 키스나 서로 껴안는 것조차 피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대화의 대부분은 본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부 생활이나 스킨십이 없는 것도 사실 정말 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최근 일이 잘 되고 있어서 일에 집중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알게 모르게 아내가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행동을 뉘우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혼자 맥주집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새벽에는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서자 아내가 거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깨닫자 얼굴을 들고 황급히 달려왔다. 실컷 울었는지 아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내의 슬픈 얼굴을 보자 나는 아내를 쳐다볼 자신이 없어졌다. 나는 또 아내가 울기 전에 일하러 간다고만 말하고 샤워를 하고 나서 재빨리 준비를 하고 바로 집을 나섰다.
아내는 시종일관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하고 출근했다. 출근하자마자 상사에게 불려가서 나는 충격의 사실을 알았다. 나는 어제 아내에게 자꾸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전원을 끄고 있었는데 아내가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 위치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는 것이다. 아내는 어젯밤 닥치는 대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혹시 혼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게 걱정되었던 것 같다. 나는 그럭저럭 그날의 일을 마치고 때 회사를 나와 귀가했다. 그러자 아내는 현관까지 바둥바둥 다가와 나에게 매달렸다. 진짜 미안해. 자꾸 동생이 당신을 좋은 남편이라고 부럽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심코 그런 말을 한 거야.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이번에는 연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흐느끼는 아내를 눈앞에 두고도 나는 차마 바로 용서한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잠자코 있자 아내는 한층 더 큰 소리로 사죄를 계속해댔다.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해서 근처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 같았다. 마침내는 경찰이 사정을 들으러 올 때까지의 소동으로 커져버렸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듣고 나자 경찰관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경찰관의 말에 나는 가슴속이 후끈후끈했다. 나는 거의 밤을 새운 적도 있어 피곤하기도 했고 머리가 멍하여 거실 천장만 바라보았다. 내일 쉬는 날이니까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자며 계속 나에게 매달린 채로 있던 아내를 떼어놓았다. 이렇게 아내가 나에게 포옹해 준 것은 얼마만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사실 우리는 부부관계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스킨십도 거의 없는 편이었다. 신혼 초기에는 그래도 부부관계나 스킨십을 왕성하게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스킨십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자세한 이유를 묻지는 않았고 그냥 조금 변했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일에 열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물론 부부관계가 줄어든 것은 조금 안타깝기는 했다. 그러나 관계도 많이 하다 보니 나도 예전처럼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다음날 회사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부부관계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의 주도권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는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었기에 사실 별 다른 불만은 없었다. 그래도 평소에 스킨십이 너무 없어 약간은 불만이 있었다. 오랜만에 아내가 먼저 다가와 포옹하고 안기는 걸 보니 아내도 마음이 조급한가 보다 생각이 들었다. 혼자 침실에 들어서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제 내가 뛰쳐나온 것을 아내는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했던 것 같다. 장모님은 나에게 아내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일 둘이서 이야기한다고만 전하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다. 졸린 반면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분명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기로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내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내는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함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지금은 나를 원한다고 하지만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미 상처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일이다. 남자답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미 상처가 깊어진 듯하다. 처음에 받았던 충격보다 오히려 지금 내 상태가 더 좋지 않다. 처음에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놀란 정도였다면 지금은 살을 파고 들어 아린 느낌까지 들고 있다. 이걸 그냥 덮어두고 아내와 잘 지내는 걸 지금으로는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냥 넘어가다가 우리의 사이가 골마서 터져버릴 것 같았다.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선택임이 분명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한 결과 나는 아내에게 잠시 별거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도 할 수 없고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다. 나의 희망을 관철시키는 대신에 아내에게 유리한 조건도 내놓았다. 그 중 하나는 별거 중에 아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도 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이 끝난 이혼 신고서를 아내에게 건네고 마지막 결정권을 아내에게 주는 것이었다. 나는 아내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조금 상처받은 것뿐이다. 아내를 망가뜨리고 싶다거나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와 아내 모두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길 원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건넨 조건들은 아내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것들이었다. 나 역시도 현재는 매우 냉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 사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에게 충분히 주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벌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세 가지 조건을 아내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다. 조건에 납득한 아내는 잠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별거하고 있는 동안 나도 친구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었다. 많은 친구들은 그런 것 정도는 용서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고 나는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건가 하는 마음이 강해져 있었다. 사실 친구들의 조언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들 역시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듯 보였다. 대부분 그냥 좋게 넘어가라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많았다. 사실 내 생각에도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라고 할 것 같긴 하다. 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기보다는 위로를 받는 편이 더 좋았다. 어줍지 않게 조언하는 친구들은 내 마음에서 반감이 드는 것이었다. 반대로 위로를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사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다. 별거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서로 냉정해지기도 한 것 같아 아내와 다시 한번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거기서 나는 한층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아내로부터 듣게 되었다. 아내는 내가 밤에 부부 생활이나 애정 표현으로서의 스킨십을 요구하는 태도나 분위기를 낼 때마다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하지 못하는 자신을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했다는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내가 싫어하는 점을 찾게 돼 있었다는 거였다. 그리고 의외로 손을 잡거나 가벼운 키스 등의 스킨십은 싫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항상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위까지 이어질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싶어졌다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도 부부 사이에 이런 마음을 숨기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나에게 진심을 전했다. 아내는 울면서도 미안하다는 듯이 고백해 주었다. 나는 사실 여태까지 아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아내가 부부관계에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던 것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제도 우리와 같은 이유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흥분해 버린 것 같다.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어쩌면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게 해소되면 복구, 개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분은 사라지고 나는 조금 더 생각하게 해달라고만 말하고 별거가 계속되었다. 나는 마음을 달래려고 일에만 열중하고 몰두하고 있었다. 그래도 내 안의 답답함이 싹 가시지는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도 잘 모르게 되어 있었다. 아내와 이야기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휴일에 갑자기 채재와 처제의 남편이 우리 집에 왔다. 그리고 둘이서 나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나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나는 두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부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렇게 사과하는 두 사람에게 나는 당신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전하며 머리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답답함의 원인을 알았다. 처제도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둘이 사과하러 와 있다. 둘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우리 부부에게는 없는 그런 자세가 없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느낀 것이다. 이들 부부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제대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낀 균열을 메울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우리 부부에게 그런 점이 없다는 게 참 아쉬웠다. 우리 부부는 어느새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듯 했다. 별거하고 나서 아내의 본심을 내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나도 분명히 내 마음을 전하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다른 관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늦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주위에서는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고도 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골이 너무 깊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혼을 말리고 특히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장모님과 처제도 많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신혼부부였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저 말 한마디에 이혼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는 남들에게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전부였다. 내가 아내를 너무 믿고 있었나 보다. 아내의 그 한마디를 그냥 평생 덮고 갈 자신이 없었다. 아내에게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며 각자 갈 길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내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 이런저런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생각을 바꿀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했다. 아내도 지난 3개월 동안 나의 마음을 달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편치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한번 굳어버린 나의 심장은 아내의 따뜻한 온정과 노력에도 살아날 기력이 없어 보였다. 결국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 둘 다 지금 아파트에서 나가기로 했다. 내 명의니까 계속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추억도 담겨있는 장소에 혼자 있는 것은 역시 괴로웠다. 신혼의 꿈이 묻어있던 우리의 아파트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 나는 차라리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 혼자 가기를 희망했다. 처음부터 아예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게 시작해야만 내가 남은 인생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이다. 연애부터 시작해서 결혼까지 이어지며 아내와 나는 아주 많은 추억을 쌓았다. 그 추억의 시간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끝이 나니 그것들은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휩쓸려 버리고 없어졌다. 나의 가슴에도 커다란 구멍이 나 버린 것 같았다. 파도가 휩쓸고 간 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마지막에 서로 건강하라고만 말을 주고받으며 싱겁게 끝났다. 결국은 이혼이 되고 말았지만 처음에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내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고 원만히 이혼이라고 생각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었다. 아내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재산 분할은 제대로 분배하였다. 둘이서 모은 돈에는 변함이 없고 기간은 짧았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결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분간은 연애도 결혼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혼자의 평온한 시간을 천천히 만끽할 생각이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인생을 다시 배웠다. 남들은 별것도 아닌 한마디 말로 헤어졌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 말이 아닌 믿음 자체였다.
믿음이 깨져버린 사이에서는 그것을 좀처럼 회복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아내와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이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서로의 비밀을 숨기고 같이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이였다. 부부라는 게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였던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 서로를 오해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과 배우자의 문제를 숨기고 감추기 바빴을지 모른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덮어두었을 뿐이다. 나는 우리의 이혼에서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의 말실수는 그저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고 그 일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언젠가 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자를 붙여서 더 커져버릴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숨기거나 감출 생각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 자리에서 꺼내서 치료하고 치유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이것은 비단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기도 했다. 물론 내가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밝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믿는다. 이혼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온전히 이겨내고 있으니 이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내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서 자식들도 낳고 잘 살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다 잘못한 일들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나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